네, 이제 앞에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하려던 얘기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게 중복되는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리미트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이 컨셉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쉬운 말로 좀 털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미트 노드 스테이킹이고요. 우리 뭐 백서로 혹시 보시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소개자료 이런 것들 통해서 키워드를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백서에 이제 이렇게 딱 대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능형 자산관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 여기 키워드 있죠. 지능형 자산관리 하이브리드. 네, 이런 개념은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 부분에서 시간 할애를 꽤 하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하면 더 잘하려면 저는 고등학교고 경기과학고에서 조기졸업한 80년대에 졸업한 90년대에 졸업했던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정말 몇 개 없었던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하고 과학 뭐 이런 쪽에 과학기술 뭐 이런 쪽에 흥미를 가지고 쭉 이력을 쭉 가져왔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카스트에서 학사 박사 다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컴퓨터과학 분야를 하고 미국 대학교에 또 전자학 분야에 또 아주 탑5 안에 드는 인문대학교라는 데서 연구생활을 선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길 IT 외길로 쫙 가다가 사실 미국 갔을 때 금융이라는 분야에 이런 과학기술, 수학,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엄청 진출해서 월가를 동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숫자 좀 봐야겠네 하는 관심과 이런 걸로 이제 금융에도 좀 관심을 갖고 금융공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고 있다가 이제 기획해서 하고 아이린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기회가 돼서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고 결국은 금융 이제 펀드메이드 자격증까지 따서 투자자문사에서 고객 자산 한 700억 넘는 자산을 직접 다 개별 관리를 하는 실전 체험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사실은 창업을 한 겁니다. IT 백그라운드랑 금융 실무 백그라운드 다 가지고 이거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투자자문사들은 최저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왜냐면 100억을 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수고와 100억 재산가한테 드리는 수고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허들을 둬야 내 수고비가 어느 정도 좁히겠죠. 그래서 자문사들은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사람이 영업하는 자문사들은 최저 투자 금액이 1억이거든요. 고액 재산가만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자동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좀 더 많은 샐러리맨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이렇게 1억이 꼭 열정이 아니더라도 자산 관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정말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텔컨트라는 회사를 2015년 11월에 창업해서 지금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알파고 등장했을 때 이제 저런 창업 초기에 저런 성과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고요. 이제 2017년 말부터는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한 저도 이제 조금 처음에는 좀 경계의 시간을 가졌다가 이게 정말 핀테크 진짜 핀테크 아닌가 이거 정말 금융을 확 뒤집을 수 있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해서 크립토 쪽으로도 저희가 자체 플랫폼부터 해서 운영 알고리즘 다 만들어서 또 자산용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성과를 계속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런 이력이 이 리미트 프로젝트의 컨셉,
블록체인도 이해도도 높고, 그 다음에 크립토 쪽으로 저희가 자산 운용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균형 자산 관리를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그 컨셉에 저희가 아주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합류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 개요와 개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좀 설명해 주실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왜 노드 스테이킹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데 노드 스테이킹이라는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루네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서비스, 웹3 기술로 이제 할 건데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우리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생태계를 적용해서 우리 루네트 코인의 그런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크립토 쪽으로 쭉 운영 레코드도 쌓아오고 했다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 성과가 어떤지 좀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이 서비스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는 앞서 이제 설명 드렸으니까, 한번 드릴 생각일 텐데,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AI와 블록체인 결합한, 프로젝트죠. 네. 하이브리드 인사이트 모델 기반의 노드 스테이킹 탈중앙 중간 보상 시스템. 어려운 말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탈중앙, 그러니까, 누군가 딱,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게 아니라 탈중앙화돼서 미리 계약된 약속된 어떤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탈중앙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상된 어떤 이런 보상 시스템이 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노드 스태킹을 그러면은 이런 노드 스태킹이라는 개념적, 기술적 접근을 하느냐. 그동안 시장의 문제점을 네 가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POW 채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고 뭔가 빈칸의 숫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누가 빨리 이렇게 번호찾기 하는 거의 그런 수준의 빈 숫자 찾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값을 대입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만 빨리 누군가가 찾아내서 이 거래에 대해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는 거를 빨리 알아내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배상을 주는 그런 게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엔비디아 GPU가 이제 날개를 친 듯 팔리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채굴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채굴기가 이제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면 계산에 특화된 그 GPU가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그때부터 막 값이 비싸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도 엄청 써요. 방어력 낭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1% 물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방식이 사실은 50% 이상의 어떤 세력, 여러 사람이 합쳐서든 그 세력이 이거 맞아, 이 거래는 틀리지 않았어, 맞아,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확정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느 한 세력이 전 세계 최고 시장을 막 평정을 해서 50% 이상, 51% 이런 정도의 이 계산 능력, 해시파워라고 하죠. 그거를 갖게 되면 약간 잘못된 거래,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의도한, 예를 들면 그런 거래도 이거 맞아라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과도할 때 문제점, 이렇게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런 POW 채굴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이더리움이 처음에 POW로 똑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POS라는 걸로 Proof of Staking이라는 걸로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자원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자들이 딱 잘 보고 맞다고 다 다수결로 50% 이상 오케이 하면은 이거 통과 거래 검증 끝나자라고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분에 갖고 참여한 사람들, 세력들한테 이제 코인을 나눠주는 게 이제 POS 방식의 회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게 어떤 특정 세력이 거저주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킹하면 뭔가를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이 개념이 이제 이게 기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이자 주는 개념이 되겠구나. 그래서 딥바이가 이제 응용을 하게 됐죠. 코인을 막 발행한 그런 각 프로젝트들이 딥바이를 표방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ABC 토큰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은 1년에 100% 이자를 줍니다. 해마다 조금씩 쓸 거긴 하지만 첫 해는 20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굉장한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은행 상품 중에도 자기 입출금식 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정기예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자를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잖아요. 이 돈이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다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뒷바이도 이게 그런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한 조건으로 1년 이상 못 빼가, 1년 2년 못 빼가, 이런 식으로 락업이라는 거를 걸어놔요. 잠금을 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뒷바이 자체도 취약점이 뭐였냐면 ABC 코인을 넣었더니 ABC 코인이 이자를 줘요. ABC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완전 선순환이죠. ABC 코인을 넣었는데 가치가 계속 오르는 코인은 이 숫자 기준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폭등을 거래소에서 이 성장되면 그 코인을 빨리 사다가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요가 생겨서 이게 막 선순환이 됐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나쁠 때는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고 팔기 시작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내가 받는 이자의 실제 가치도 점점 더 빨리 떨어지는데 락업이 걸려서 빼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일부는 아주 큰돈 벌고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사실은 다 이제 휴지조각 되는 그런 일들이 저번 사이클 이렇게 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사람들이 도대체 이자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 엄청 높다, 이자율이 엄청 높다 이래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예상 못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당 의장님이나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ICO를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ICO를 하면 일종의 그 VC처럼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는 VC처럼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그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많이 물량을 이제 풀고 성장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는 거의 끝이라고 거의 본 거죠. 그래서 상장만 하고 나면 펀딩이 됐던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프로젝트 팀의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그 목표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과정이 되면 계속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당장 돈은 막 몇백억 모아놓기도 하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코인이 사용되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쉽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잘 짜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유틸리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장기적 가치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만 하면 일단은 이런 법적인 책임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코인은 그냥 상장되었는데 단기 투기의 대상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루민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어떤 주요 어떤 방법들, 이 블록체인 코인과 관련된 주요 이제 투자의 방법들, ICO, DeFi, 채굴 이쪽 관련해서 사실 장점들이 그리고 기존 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등장한 거였거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장점들의 특징을 잘 따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회피하고 극복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두 구매, 그렇게 해서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을 받게 하고, 그렇게 모두 구매해서 스테이킹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가치를 늘려나가는 방법에다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채굴량에 해당하는 그 코인의 분배량도 좀 일괄적으로 상황에 그냥 상관없이 너무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잘 조절을 해서 지급을 하는 분배가 되도록 해보자. 스마트 마이닝.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이거를 장점을 활용하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제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일단 저희가 거래소 상장 후에는 물론 우리 루미트 코인을 이제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지만요. 이 노드를 통해서 특히 상장 전의 특징은 그랬죠. 노드를 통해서만 코인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노드 기반의 분산 시스템으로 하고 노드를 구매해서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마치 채굴처럼 일정하게 계속 받는 그런 방식을 해서 기존 앞에 있었던 무슨 자원 낭비라든지 소수가 독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제거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분배량을 조절하기 위한 이제 스마트 마이닝, 스마트 채굴은 여기가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격 급등락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절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킹된 자산을 우리가 이제 밸런스 같이 이렇게 모여지고 또 실제 스테이킹된 전체 펀드 자체도 여러모로 이제 그 프로젝트 운영과 또 회사를 치자면은 투자금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크게 이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자산의 그런 전체적인 평가되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그 AI 기반의 자산운용 기술을 접목해서 이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게 우리는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루민트 노드 스테이킹 프레임워크라고 해서요. 영어로 너무 길었다. LLSF라고 저희는 프로젝트 팀 내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노드 기반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된 탈중앙화 분산 시스템. 이런 컨셉이고요. 이 두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노드 기반으로 코인을 분배한다. 어떤 리워드라는 그 개념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자라고 안 하고 저희는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를 구매하는 거는 이게 예치하는 건 좀 달라요. 그죠? 네. 일종의 투자처럼 노드를 사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런 채굴처럼 이런 리워드를 받고 또 같이 커뮤니티를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그 보상의 기반이 노드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이 커뮤니티를 키운 성과에 대해서 또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가장 이 핵심을 이루는 두 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까 스마트 마이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를 다돌리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특히 100% 노동단으로 분배하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건 뭐 기술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기보다 지금 이제 이거를 그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로 어떻게 만들어갔냐. 현재는 저희가 이제 웹2 기반의 기존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웹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 리워드 지급이나, 이제 코인, 리미트 코인 지급도 사실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웹2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배울 모습은 웹3 기반으로 이제 이게, 넘어갈 텐데요. 이 시스템의 이제 주요 특징 중에 뭐 각자를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웹3 퍼스트라는 건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핵심 구성 로직이 블록체인 상에 이제 구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과 이제 보상 정책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여러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변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핵심 부분은 블록체인에다가 만들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잘 설계를 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보상 시스템이 되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약속한 대로 이행되도록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다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된 일종의 계약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국어 서비스라든가 이제 뭐 서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부분이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코인을 이렇게 그래도 좀 관심 있으실까 이렇게 있으신 건데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계정을 만들고 코인을 사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디파이 서비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지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갑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렵긴 하거든요. 웹3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그 지갑이라는 게 사실 누가 신경 안 써주고 내가 다 온전히 책임지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비스를 이게 웹3라는 말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블록체인이 나온 지도 몇 년이 됐고요. 이게 서비스가 그렇게 대중화됐다고는 아직 보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모든 관리 책임이 나한테 다 있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이런 측면을 최대한 접목해가지고 저희가 이 시스템 서비스를 구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가치로 이 개발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주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로직이 온체인에서 블록체인 거래는 사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든 거래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증 가능한 그런 투명성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서버리스라는 어떤 인프라 구조를 통해서 글로벌로 확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저희가 했다는 것과 이 접근성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지갑 내 지갑 메타마스크 트래플렉 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래야 쓸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회원 가입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면 회원 가입이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구글 이메일, 지메일 계정 하나 쓰면 다 있으시잖아요. 구글로 로그인,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애플로 로그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안 익숙한데 그러면 문자, SMS 문자 일회성 문자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로그인하고 내 번호만 처음 가입할 때 내 전화번호만 잘 등록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는 곧바로 이메일로 인증 코드 와서 인증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글로벌 거래소들은 거의 출금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출금 주소를 등록하거나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문자로 번호를 인증하고, 이메일에다 코드 보내서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그냥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이 다음 장에 사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안에, 이 시스템 서비스 안에 내 지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갑을 별도로 만들어서 막 연결하고 그러실 필요 없고, 지갑이 나한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지갑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경험이 마치 거래소에 들어가서, 내 계정만 만들어서 거래소 들어가면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코인별 지갑이 있는 것처럼, 지갑이 그 내부에 내 지갑이 이제 생긴다. 이런 접근성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제 보고 진행을 했고요. 보상 알고리즘도 저희가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웹3 서비스인데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용성의 접근성의 그런 개선을 위해서 웹2, 웹3 하이브리드 플랫폼에 여기 하이브리드 또 나오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이제 하도 이제 요즘은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많이 들려서 잘 알겠지만 뭔가 이질적인 거를 결합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렇게 결합한 것도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뭔가를 방식을 만들면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웹2, 웹3 하이브리드 여기 또 이제 하이브리드 컨셉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 없이 이 웹3 기술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웹2, 웹3 통합 이제 연동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장점을 잘 취합해서 택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웹2로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온보딩이라고 온보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경험,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만드는 과정, 그거를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 경험을 가장 중시해서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사용자 경험을 고려했다는 이 부분이 좀 이제 기술적인 거 그래도 하나 용어와 이제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계정 추상화라 그래서 이더리움 표준 중에 이제 ERC4337이라는 표준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원래 각 유저 계정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지갑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여기 만들어주는 걸 스마트 어카운트라고 하고 그래서 번거롭게 계정 관리를 하는 문제, 외부 지갑 연결하고 이런 거를 해결하고 사실 외부 지갑 연결하고 있는데 그 지갑 비번을 잃어버리면 다 접근도 못하고 이 서비스에 내 보상 받은 것도 못 빼내고 막 이제 별별 문제가 다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계정을 복구하거나 그 다음에 출금하고 그러면 일단 그 해칭 가스리 같은 거는 이 컨트랙 안에서 대신 대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베타 버전 만들어서 좀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일단은 심플하게 화려함은 일단 나중에 좀 더 추가할 거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내 정보 상태나 이런 것들 보는 거는 이런 화면 구성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누민트 프로젝트의 가장 출발점이자 핵심인 누민트 노드스테이킹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우리 이 프로젝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의 초기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단해서 저희 회사 인터컨트랑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AI 기반의 이제 투자 서비스들인데요.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누민트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를 정확한 사용처를 만드는 게 이 토큰 이코노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각에 의한 소각 정책에 의한 그런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거를 더 확장하고 더 키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거래소에서의 수요를 만들어내야 실제로 이제 매겨지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약간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 거래소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투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투기적인 어떤 수요들에 의해서 사실은 오락내가 계속 변동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실은 모두 구매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되고 있죠. 일단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적립식 투자 또는 적금을 드는 것 같은 그런 꾸준함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노드 구매를 통해서 코인을 받는 것은. 그래서 거래소 구매하는 수요는 우리 회원이 아닌 저 글로벌에 우리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뭐 투기적으로 달려들든 말든 해서 우리가 유망하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와줘서 우리 코인의 가치를 높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 노드 구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 롱트 코인을 확보해 가는 게 또 장기적으로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구성도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또 거래소에서 막 거래되는 가격과 거래량과 이런 지표들, 이런 것들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도 수집하고 SNS나 뉴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정보들 이런 것들도 수집을 다 해서 이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 모여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도 하고 예측 모델도 만들고 생성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또 활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이제 먼저 진행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지능형 투자 신호 알림 서비스인데 이거는 일단은 이 데이터들로부터 지금이 앞으로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4가지 서비스가 다 뭐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서비스들인데 이렇게 신의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의 이 정보가 사실은 저희가 자산운용 지금 기존에 자산운용 전략을 만들어서 쭉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서 해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활용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다 활용해서 좀 더 정교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스펙을 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이제 자동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스타일의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좀 더 그런 서비스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뭐 직접 투자를 하는 유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아무리 뭐 자산 관리에 맡겼어도 내가 이제 좀 벌만큼 벌었는데 이제 언제 이걸 좀 실현하고 예비는 좀 빼놓을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행보하고 있는데 내려갈지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지금 투자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막 물어보면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막 이래가지고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뭐 트렌드 리포트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뭐 포트폴리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면 좀 나한테 알림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맞춤형 알림 서비스로 요거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사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에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산운용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미 기반은 다져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자동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 요즘은 워낙 많이들 하는 내용이니까 좀 생략하더라도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위험관리, 자산관리. 그러니까 좀 시장에 보면은 선물 테라니 이런 데 보면 특히요 과도한 모델들을 써가지고 엄청 이제 정말 관심이 훅 갈 만한 그런 수익률을 제시하지만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한 두세 달 좋은 성과 나다가 그냥 전액 다 청산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오히려 저희가 뒤에 보는 일들을 레코드는 오히려 100% 자금을 다 쓰지도 않은 그런 왜냐면은 저희가 2018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게 최소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에 초점이 돼서 그동안 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저나 아니면 저희 팀의 이런 이 파트, 펀치 운영을 하는 파트의 그 멤버나 다 이제 실제 자산운용사, 뭐 저는 투자자운용사 이런 데서 지금까지 운영 경력까지 치면 15년, 20년 이렇게 쭉 운영의 경험과 실제 펀드나 아니면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정말 안전하게 잘 지키는 거에 대한 그 마인드가 이제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이 이제 저희 이 운영 트레이딩 솔루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실전 운영한 성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2018년 6월부터 이제 만 1년 반이 이제 다 돼가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코인원이라는 지금은 뭐 선위하고 국내에서 3위하고 있지만 너무 좀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제일 앞서가 있는 이제 거래소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엔 그런 API 뭐 이런 것들 연동해가지고 자동 매매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여태까지 쭉 이 거래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알트코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이저 코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 알트코인은 저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런 코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리플도 중간에 잠깐 빠졌었어요. 불확실했었어가지고 SEC랑 소송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한 코인마다 8개씩의 전략을 입혀가지고 분산을 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누적으로는 이제 460% 넘는 수익률이고, 이걸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이제 바꾸면은 26%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자산 운용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코인 쪽에서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맥스 드로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가 뭐냐면은 가장 하락을 크게 경험했을 때 얼만큼 하락했냐거든요. 그게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 중에 코인 시장은 70, 80% 하락을 벌써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연히 수익률도 그거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절한 수준의 이제 수익률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한 이 초기의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사실 시작하자마자 계속 하락 추세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2018년 초부터 계속 하락해서. 사실 저희가 2018년 6월에 그 전까지 막 테스트 이제 다 끝내놓고, 자 이제 우리 이런 전략 세트 가지고 한번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보자라고,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 코무들도 모아가지고 펀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만 모아서 일단 했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만 몇 달째 나고 있는데 뭐 그만둡시다 이러는 사람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냥 이제 있고 우리 컴퓨터가 잘 돌아가도록 그냥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전에도 막 50%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 60%를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10% 정도로 손실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간 만큼 다는 아니지만, 무릎질 해가지고 어깨에서 팔기를 하면서, 따라 올라갔고, 다시 하락할 때 빠져있다가, 다시 상승할 때 조금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계단식, 수익 정리를 계속 해 나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2년쯤 지날 때, 엄청난 상승 시장이 왔을 때, 비교적 많이 쫓아가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 쌓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이 위치까지 떨어지는 게, 한 또 7, 80%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이때 한 20%대로 이제, 막았던 거고요. 최근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 또 따라 올라가고, 지금 사실, 최근에, 이렇게 됐죠. 저희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프가 제가 미처 이제, 한 달씩 더 추가해,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됐을 건데, 아마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꽤 잘 맞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파란 그래프만 보면, 괜찮네.
생각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행보한 기간, 이게 1년 당해서 2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 개인 자산이다 하고 그냥 딱 넣으면 바로 신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뭔가 시작하면 쉽지 않은 그런 운영인데요.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적립식 투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만약에 좀 사시겠다. 그것도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 10월, 9월 말 10월 초만 돼도요. 와, 이거 저 치고 좀 깼어. 살 것 같아. 나 이거 안 사면 이거 손해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막 달려들었더니 여지없이 아마 그때 이제 10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폭락이 이제 일어났을 때가 마침 트럼프도 또 한 소리 해가지고 부추겼는데요. 그때 저기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 그 선물 러버리지 쓰는 선물 쪽 그 약정이요. 딱 어느 선에 엄청나게 이 열심히가 몰려서 딱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 털리는 그 정도까지 요거가 딱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딱 내리키면은 이제 청산 물량이 나와서 사실은 그거보다 그냥 더 밑으로 기계들이 이제 다 기계들이 내던지는 것도 있고 거래소가 청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내던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저 밑에까지 막 불과 한 5분 만에 반토막 났다가 다시 반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지금 가격이 없다니까 그때 사야지. 내려가면 그때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못 삽니다. 아니면 꼭지를 잡거나.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트 모두에 참여하시는 거. 유니트를 꾸준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시장 가치가 지금 잘 분위기 좋다가 여하간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이거 타이밍 보시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모두에 참여하시면 꾸준히 나오죠. 싸면 많이 나오죠. 싸주면 가치가 높아져서 좋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적립식 투자 얘기 나오면은 저희 이런 운영 성과의 패턴도 보면 적립식으로 펀드가 계속 투입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저희가 운영을 이런 전략에 기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밸런스도 이제 꾸준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뭔가 성과가 내려가면 사실 이것도 마치 하나의 코인의 가격 같습니다. 내려가면 이게 또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조정받는 것처럼 희한하게 이런 퀀트 트레이딩의 그런 수익 패턴은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높낮이 웨이브를 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와줘서 원금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제 증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이런 전략에 이제 기반을 둔 이런 걸로 지금 운용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서비스 나가기 전에 저희가 사실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지금 내부 인지검부터 해서 좀 이렇게 크립토 로보어드바이저 이 컨셉을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유니트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된 노면 버전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라도 왜냐면은 사실 개인이 가입해서 하게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싶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정말 진득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거에 되게 막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운영 전략을 최소한 좀 평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버전으로 더 만든 다음에 우리 유니트회원들에게는 저희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유니트 모드 스태킹 그 컨트롤을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빨리 정리되면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올해 안에 이때 일단 다 이제 접해볼 수 있게 런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해서 저희가
AI 기반 트론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차례차례 분기별로 오픈을 해서 전체 서비스를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서비스 로드맵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관 시크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